인사이드머니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정재기입니다.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요즘 한 번씩은 들어봤을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ETF인데요. 최근 관심도 높아지고 투자 금액도 급증하고 있는, 오늘은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ETF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우리말로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E는 Exchange, 교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거래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를 KRX라고 하거든요. 이 KRX를 영어로는 코리아 익스체인지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트레이디들은 그렇죠. 거래, 매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끝으로 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고요. 그러니까 ETF는 상장 주식시장에서 일반 주식처럼 바로바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 이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펀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펀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실 텐데 그래도 잠깐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원래 펀드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모은 돈을 뜻하죠. 그래서 펀드를 조성해서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투자를 할 수도 있죠. 주로 투자 목적으로 만드는 펀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드인데 이 펀드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본다. 아마 그러신 분도 계실 텐데요. 크게 보면 성격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액티브 펀드는 이름부터 뭔가 좀 이렇게 역동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액티브 펀드의 목표는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액티브 펀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0% 올랐다. 그렇다면 액티브 펀드는 그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게 목표인 셈이죠. 아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펀드의 대부분은 이런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다 높은 성과 내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실 게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액티브 펀드가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는 것 가능할까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모두가 평균을 넘는 어떤 그런 전체 집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시장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액티브 펀드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패시브 펀드는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패시브 펀드, 다른 말로는 이제 인덱스 펀드인데 이것은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시체말로 중간만 가겠다 이런 전략인데 별로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펀드 투자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 보수, 또 수수료 이런 것들이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ETF는 대체로 패시브 펀드 계열이 많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이 코덱스 200인데요. 이 ETF는 코스피 200 지수,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1등부터 200등까지를 하나의 지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코스피 200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도록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코덱스 삼성그룹이라는 ETF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죠. 삼성그룹에 속한 회사들의 주가랑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운용을 합니다. 이처럼 ETF는 투자 대상으로 정한 시장 지수랑 똑같이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드시 나와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랑 ETF는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 인덱스 펀드들 중에 교보학사 파워 인덱스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코덱스 200 ETF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ETF인 코덱스 200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매수나 매도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요. 그러니까 즉 사고 파는 가격을 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죠. 자, 그에 비해서 인덱스 펀드는 매일매일 종가 기준으로 발표가 되는 펀드 기준가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이게 좀 생소한 용어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약간의 시차가 ETF에 비해서 인덱스 펀드는 약간의 시차가 발생이 됩니다. 보통 펀드는 매일 기준 가격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날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면 똑같은 가격의 펀드를 산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아침 9시에 펀드 매수 주문하신 분이나 뭐 낮 12시 하신 분이나 시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날 어쨌든 오후 3시 반 전에 매수 또는 매도 주문하셨다라면 그날 종가가 아니고 그 다음날 펀드 기준가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D 플러스 1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오후 3시 반 이후에 매수나 매도 주문을 넣었다. 펀드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날이 아니고 다시 2영업일 D 플러스 2일의 기준가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하루 이틀 사이에도 상당히 펀드 기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내가 매수 매도할 수 있는 ETF랑 인덱스 펀드에는 일정한 시간차가 발생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ETF도 펀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수가 있습니다. 코덱스 200의 총 보수는 연간 0.15%가 되거든요. 무척 저렴하죠. 교보학사 파워 인덱스 펀드는 그 클래스에 따라서 보수가 좀 다른데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하는 CE 클래스, 그러니까 인터넷 전용 클래스죠. 이 펀드의 경우는 연 0.36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인덱스 펀드고 또 온라인 전용 펀드다 보니까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지만은 ETF보다는 조금 비용이 높죠. 물론 ETF 중에서도 종류에 따라서 이 비용은 되게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ETF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종목 수 약 480개 정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동안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는 주로 패시브 ETF였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렸죠? 자, 그랬는데 최근에는 액티브 ETF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ETF라는 게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게 원래 성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봤는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하는 게 바로 이 액티브 ETF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죠. 미국에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죠. 그 운용사에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이 액티브 ETF가 상당히 유명하고요. 또 종류도 대단히 많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지금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처럼 다양한 투자 상품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ETF가 어떤 것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ETF는 사실 좀 들어가 보면 대단히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외 ETF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들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 ETF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 전략 또 자산 배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인사이드 머니의 정재기였습니다.